이 어린 왕자는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인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어쩌면 UFO를 타고 지구를 향해서 날아온 외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아주 작은 별에서 사는 왕자인데 그가 사는 별은 크기가 우리 지구로 말하자면 집채만한 아주 작은 별입니다. 그 별에는 화산이 3개가 있습니다. 2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휴화산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왕자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장미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싹이 올라오는 바오밥 나무 싹들이 있는데 그 바오밥 나무 싹을 매일같이 뽑아내는 것이 이 소년에게는 하나의 중대한 일과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오밥 나무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 하나만 그 별에서 자란다고 해도 그 뿌리 때문에 그 작은 별은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왕자는 끊임없이 이 바오밥 나무의 싹을 뽑아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미꽃과 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잠시 떠나야 되겠다. 혹은 영원히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별을 떠나면서 6개의 별을 거쳐서 지구라는 별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왕자가 거쳐온 6개의 별에는 저마다 한 사람씩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뭔가 치우치고 삐뚤어진 그런 이미지를 주는 어른들입니다.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본 어른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 다 이상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소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마다 별에 한 사람씩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동시대를 사는 우리 지구촌에 60억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그들은 다 저마다의 별에 사는 아주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타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우리는 저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동떨어진 섬처럼 별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자기의 별을 떠나서 6개의 별을 거쳐오는데 그 별에 보면 자기 혼자 사는 전 국민이 혼자인데 자기가 왕이다. 그래서 자기가 왕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왕이 사는 별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허영쟁이가 사는 별이 있습니다. 그 허영쟁이의 별에도 역시 자기 혼자만 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숭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별에는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는 술 마시는 게 창피해서 그 창피한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아주 무의미한 술 주정뱅이가 사는 별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54년째 끊임없이 계산만 하는 상인이 사는 별도 있습니다. 54년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계산하는가 하니까 하늘의 별들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면서 그가 계산한 5억 개가 넘는 그 별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상인이 사는 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별에는 아주 작은 별인데 이제 가로등이 하나 있고 그 가로등 불을 켜고 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1분마다 가로등을 켰다가 껐다가 또 켰다가 껐다가 그걸 반복합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기계의 조립품처럼 하나의 나사처럼 의미도 모르는 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거쳐온 그 6개의 별을 지나서 마침내 지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지구에 도달한 장소가 바로 사하라 사막이었습니다. 그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이 비행기 사고를 추락한 바로 생태 기베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해서 하필이면 사막에 떨어졌고 이제 그 사막에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뱀을 만나고 또 꽃도 만나고 그리고 여우도 만납니다.
그 여우가 이제 이 어린 왕자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희한한 것은 이 어린 왕자는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뱀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꽃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또 여우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사람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어쩌면 초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어린 왕자는 이제 그 여우를 만났을 때 여우야 나하고 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우는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길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 어쩌면 이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라는 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길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것일 뿐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여우가 어린 왕자를 볼 때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인 그런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또 어린 왕자가 여우를 보았을 때는 수많은 여우들 중에 한 마리에 불과한 그런 여우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키 운터두 이 마르틴 부부가 쓴 책의 내용들을 하자면 나와 그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길들여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닌 너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는 결국은 어린 왕자를 한참 동안 오래 쳐다보면서 제발 나를 길들여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결국은 여우와 한참을 사귀고 서로 길들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닌 너로 바뀌게 됩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는 서로 길들여졌고 또 친구가 되고 또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메시지 속에서 비행기를 고치고 있는 생텍쥐베리와 어린 왕자가 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6배를 거쳐왔다. 그리고 여우의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이제는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나와 너의 관계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텍쥐베리는 서로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객체로서 타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정말 의미를 가지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의 중요한 메시지는 서로에게 길들여져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되면, 서로에게 길들여지게 되면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고 또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을 때 어떤 정원을 지나면서 보았던 5천 송이가 넘는 그 장미를 보면서 어린 왕자는 엎드려서 울게 됩니다. 자기 별에서 자기가 키우던 그 장미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지구에 이렇게 많은 장미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펑펑 울죠. 근데 그 5천 개의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기 별에서, 그 작은 별에서 자기가 매일같이 물을 주고 가꾸어 온 그 장미는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유일하게 이 어린 왕자와 관계가 있는 길들여진 장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남아있는 그 한 송이의 장미꽃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는 내 별로 돌아가야 돼 하고서 이제 노란 독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바로 생텍쥐베리의 품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생텍쥐베리와 어린 왕자는 같이 사막에서 샘물을 찾게 되고 샘물을 마시고, 생텍쥐베리는 또한 고장난 비행기를 고칩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는 그 비행기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어린 왕자는 자기 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헤어지기는 했지만은 두 사람은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길들여진 나와 너가 되어서 이제 이 어린 왕자는 영원히 바로 나라는 그 아저씨를 잊어버릴 수 없을 것이고 또 생택지별이는 어린 왕자를 잊어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가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웃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고 바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우리는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어가는 영원한 타인이 아니라 서로에게 길들여서 의미를 가지고 서로 책임을 지는 그런 관계를 맺고 길들여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